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이게 7월 10일부로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게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그 다음에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이게 확정일자 무효 현황,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가 지금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시흥시는 비타격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시흥시는 비타격이 아니고 광일업태권이고 시흥시는 광일업태권이고 안산은 광일업태권이 아니죠. 시흥시가 더 비싼다는 이야기 안산보다. 안산은 광일업태권이 아니에요. 관할공단, 시화공단 이런 데는 광일업태권이 아니죠.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세대 확인세 예산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전세 반환 보증금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주인이 75% 보험료를 부담하고 세입자가 25% 부담하죠. 이런 걸 설명해야 된다고 확인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는 렌트홈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죠. 렌트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물론 뭐 저보다 더 사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강사로서 그냥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니까 무시한다 저 인간이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7월 10일부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1의 서식에 기재하도록 바뀌었죠. 옛날에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2의 서식에 기재했죠. 1의 서식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자, 빨간 글씨가 실현됐습니다. 확정일자 무효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지방세 환자증명 이런 거 제시했는지 체크하는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무효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무효 현황 정보는 주인이 반드시 동의를 하든지 떼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만 전입세대 확인서는 주인이 반드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안 해준다고 하면 안 해준다는 사실을 임차인한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되겠죠. 최우선 면제금 적용이 되고, 난 최우선 면제금은 최초 변제장 설정액이 난다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임대차 확인사항 여기에 임대인, 임차인, 대공개사 서명 가능하는 거 요거는 만약 임대차가 아니고 매매라면 공란으로 비워둬도 상관없답니다. 국토부 유권 해석이. 원래 아까 제가 공란 비워두면 안 된다 했잖아요. 무조건 다 죽여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임대차 인정만 해놔되고 매매는 비워놔도 된다고. 매매 이야기는. 자, 이게 국토부에서 확인설명서 작성한 거 맞네. 나온 건데요.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공무는 전부 다 건축을 예상상은 오피스텔은 전부 업무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의 서식에 기재한다고요. 이제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기재한다.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매매인 경우 아까 공간으로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비워두도 상관없다. 비워두도 된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몇 개가 다 있죠. 전입세대 확인서는 계약 체결 후에만 열람 요구 신청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입세대 확인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있다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세입자한테 주인이 거부했다 설명하고 세입자가 계약 안 한다 할 수도 있겠죠. 최우선 면제, 이거는 최우선 면제죠. 최우선 면제. 아까 서울에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선순위 감목도 설정 최초 변제당 설정 금지된 날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제보를 확인합니다. 제가 미납 지방세 등 열람 신청서 이걸 동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해봤는데요.
요 서식을 여러분들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받아놓든지 아니면 메뉴에 보니까 뭡니까 이거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2호 서식입니다.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행규칙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 신청서에다가 신청서의 맨 밑에 이게 임대인 동의서 여기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도장받고 그리고 주인 신분증 4번 가지고 오면 따로 동의서 주인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주인 동의서가 법정 서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서식에다 그냥 주인 이름 적고 도장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이 서식에는 보면 서명 또는 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동주민센터 공무원한테 서명 또는 인인데 왜 반드시 도장 찍으라고 하냐니까 대리인이 오니까 주인이 했다는 걸 어느 정도 입증할 도장도 그냥 가짜로 확보되다가 이랬거든요. 그래도 도장 파는 게 아무래도 좀 주인이 했다고 믿을 만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서명 또는 인 돼 있는데 주인 도장 찍고 주인 이름 적고 주인 신분증 4번 복사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떼준대요. 주인 안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인 보고 직접 떼오라고 하시잖아요. 아예 그 임대의뢰한테 떼오라고 하죠. 전세 의뢰하면. 과거쯤에 다른 교육에서 다 떼오라고 하던데 보니까 다른데. 대리인이 되려면 임대인 동의서와 서명 날인 그리고 임대인 신분증 4번 가리하면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 무기인장 따로 안 찍어도 된다. 요거만 가리하면 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직접 동주민센터에 가서 떼봤어요. 2시간 동안 공무원한테 설명 듣고 떼봤어요. 확정일자 부의 현황을, 아니, 다른 안양에서 강의를 하니까 안양에 있는 교육공개사님이 강사님, LH에 이야기해가지고 좀 이거 좀 간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LH에 전세인 주택 하니까 5년씩을 확정일자 부의 현황 떼오라고 하는데 5년씩 뭐 전입세대 확인서 이런 거 떼오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5년씩에 여기 보니까 여기 2014년부터 24년까지 10년 거잖아요. 10년 거 이거 제가 떼봤어요. 제가 직접 이게 2014년 1월 1일 전에는 옛날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찍어주면 그냥 도장만 찍어주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기간이 시기와 종기가 언제인지 또 확정일자 받으러 가는 사람 신분증까지 다 제시해야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것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떼보니까. 여러분들도 동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직접 떼보고 뭘 알아야 손님한테 설명할 거 아니에요. 나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손님한테 뭐 떼보라고 하면 복잡한데 이러면 복잡해요? 떼기 힘든가요? 이렇게 방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접 떼보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혹시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위례주의 지금 제가 직접 떼본 겁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만약에 이게 세입자가 다가구에서 여러 명이 다 나오겠죠? 다가구 이런 게 중요하면 아파트 같은 거는 크게 사고 안 나잖아요. 한 집만 사는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세입자가 여러 명 사는 게 문제잖아요. 이제 주인은 한 명인데. 이 전입세대 확인서 밑에 이게 뭐냐면 열람용 이게 글자 적히는 게 열람용 떼니까 100원이니까 더 싸다더라고. 교부용보다. 열람용은 이게 효력이 없는데 어디 교부하면 이게 법적 효력이 없는데 하더라고요. 그리고 쓰다 괜찮으니까 상당히 해줬어요. 열람용. 전입세대 확인서입니다. 그럼 전입에 지금 전입했던 사람이 다 나와요. 죽은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 끝까지 다 나와요. 이미 옛날에 있다가 지금 돌아가신 분들까지 이 5년도 되어가고 5년 동안 이 전입 신고해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주민등록이 남아있는 사람 나오겠죠? 다른 데로 전출해 가서는 안 나와요. 지금 전입돼 있는 거, 그 주소지에. 그럼 이것만 알면 전입세대 확인서하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만 알면 체육선면에 맞는 것 선수의 세입자 몇 명이 되는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좀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혼자 망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별나게 하느냐. 주인이 나한테는 안 해놓게 내가 제가 망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고. 모든 개혁공개사인데 안 하면 안 한 사람이 오히려 이제 처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좀 귀찮지만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개혁공개사를 통해서 하면 중개보수 아깝지 않다. 공신력을 느껴야 중개보수를 뜻하게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무도 안 해주고 사기꾼 계약서 달라가지고 좀 몇백만 받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국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귀찮아하지 마시고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관리비 아까도 말했지만 관리비를 부풀려가지고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부풀리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요? 정부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는 임대차 3법 지금 현 대통령도 임대차 3법을 폐지하니 대통령 폐지는 공약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임대차 3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라고 나와요? 임대차 2법이라고 나오던데요. 안 들어봤어요? 임대차 2법?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근데 임대차 2법이 뭐냐? 몰라? 뭐냐고? 2법이 두 개가 뭐냐고? 3법은 뭐고 2법이 뭐니? 2법은 어떻게 할 건데 2법이 뭐고 3법이 뭐냐고? 네? 사람들이 토끼가 있고 다른 닭이 호랑이띠 내가 토끼가 저도 한 사람 임대차 2법이 뭐냐고 요즘 뉴스에 임대차 2법이라고 나오는데 3법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임대차 3법에서 2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임대차 3법이 뭐냐면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상한제 즉 2년 지나도 5%밖에 계약갱 신요금을 5%밖에 못 올린다.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 신요금 2년 지나도 꼭 2년 더 살겠다고 1회에 하나의 계약갱 신요금을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신고 요 세 개를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불렀어요.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임대차 3법이 아니고 2법이었어요 옛날에. 즉 주택 임대차 보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등이라는 것도 두 개 법이라고 사실은. 근데 언론에서 3법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국민들은 3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임대차 2법으로 바뀐 게 뭐가 빠졌냐면 주택 임대차 신고 요거는 빠졌어요. 교육이에요. 처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2006년 1월 1일 노무현 때 도입될 당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옛날에는 다운계약서 했는 게 아니겠잖아요. 솔직히 2006년 되기 전에 2005년까지는 그냥 취득세 신고 금액이 금융계약서에 기대하는 금액이 신고 금액이었거든요. 그럼 망했어요. 다운계약서 이런 게. 옛날에는 취득세가 5.6%였어요. 옛날에는 5.8%였어요. 취득세는 5천 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다 포함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취득세가 원칙적으로 4.6%잖아요. 별도세율로 따지면 세율은 줄어들었어요. 옛날보다. 그렇지만 세액은 높아졌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가세 표준으로 했고 지금은 실거래 가격이라고 실거래 가격.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방세 시가 표준액만큼 무조건 다운계약서를 찍었다고 요 2005년까지는 지금 정치인들도 지금 인사청문회하면 옛날에는 방해했다 이런 말 옛날에 2005년까지는 다운계약서 찍는 게. 자 어쨌든 주택임대차 신고는 현 정부에서도 폐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는 그대로 가겠다. 왜냐하면 가장 유능한 정권은 국민 저항 없이 세금을 많이 받는 정권이 가장 유능한 정권이라고 정치학 대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도입돼서 엄청난 비난을 했지만 거기에 보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더 강화됐지 폐지되지 않았다고 하나도 마찬가지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도 도입될 당시에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는데 지금도 계속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없애지 않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정책 기조를 보면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자, 현장 안내를 중개보조원이 했는지 여부를 적는데 만약 안 했다고 불하고 적으면 500만 원 같으죠. 이게 확인설명서 적을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예 집 구경시키러 가다 싸움해가지고 고시했니 안 했니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명함에다가 보조원은 보조원이라고 좀 새겨주시는 게 좋다고 이거 사장님들이 보조원이라고 적어주면 보조원이라고 명함에 다 적어놨는데 내가 고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데 무슨 설득력이 있잖아요. 관리비 관리비는 그 협회에도 파업창 돼 있던데 협회에도 우리 관리비 적는 거 나와있죠. 아파트 같은 거는 관리 규약에서 부과되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원룸이 문제라는 얘기. 원룸이면 보통 제가 옛날에 준비할 때는 그냥 주인들이 한
한 5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관리비. 뭐 나갈 때 청소기 이런 거한 5만원 미리 받아놓고 청소 안 하고 나면 5만원 떼고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20만원 넘게 관리비를 원금을 받는 분들이 계시나 보더라고요. 이런 일부 주인 중에는. 그럼 나중에 진짜 관리비가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관리비를 안 썼으면 나중에 사기죄가 성립할려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교육공회사가 떼먹은 건 아니니까 교육공회사는 뭐 불려서 관리비를 높게 관리비를 높게 하고 월세를 줄이면 주택임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만 안 하면 교육공회사는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렇게 부추기는 맛이라고 불법을. 아까 주보고도 뭐 중개보수가